네, 그래서 세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세터나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릴 벡터나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향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나왔을 때 얘기를 드리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세터 함수는 목적이 뭔지는 알려드렸고 속성에다가 값을 저장을 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한번 이제 로직을 객체 지향적으로 한번 로직을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절차적 코딩 테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코딩했는데 이제 실제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다가 속성과 함수를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쓰는 형태의 코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카 애플리케이션 메인 함수 안에 지금 세터를 이용해서 5를 집어넣었죠. 5 출력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어떤 코딩을 하고 싶냐면 이런 코딩을 하고 싶어요. 객체 지향적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죠. 그래서 s state 이렇게 해가지고 불린 값을 하나 만들고 카에 지금 함수를 만들진 않았는데 is left s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 함수의 역할이 뭐냐면 is left s가 뭐냐면 이 함수의 역할이 뭐냐면 만들 겁니다. 아직 안 먹었죠? s가 있으면 true고요.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 리턴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가스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가스가 있다는 얘기는 가스가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요거보다 크다는 얘기고 없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죠. 일단 숫자니까 가스는 숫자죠.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얘기 또는 요거보다 작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alse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밑에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한다고 하면 가스를 체크해서 gas state라는 값을 체크해서 여기 차잖아요. 가스가 있으면 가스가 기름이죠. 기름이죠. 차에 기름이 있으면 출발해야죠. 그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체크해서 있으면 출발하기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출발 손대 맞을까요? 출발합니다.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차 출발해야 되겠죠? 차에 run이라는 함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차를 출발합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run이 이제 차 운전하는 거죠. 운전하면 뭐가 되죠? 기름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기름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가스가 마이너스로 점점 줄어듭니다. 차 출발하고 가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고요. 출발하고 가스가 마이너스로 점점 줄어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여기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번이죠. 여기가 1번. 그래서 가스가 있는지 체크해서 가스 스테이트를 체크해서 있으면 출발합니다. 해서 출발시키고 얘를 런을 시켜서 계속 기름을 감소시키고요. 마지막에 한번 다시 또 한번 카에 이 함수를 실행해서 가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누르면 가스 있다는 얘기죠. 가스 확인해서 있으면 뭐를 하냐면 요거를 출력하고 없으면 가스를 투입하세요. 요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객체 지향 코딩으로 작성을 하려고 해요. 객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객체에 이런 함수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불러다 쓰는 거죠. 이거 함수로 만들고 런이라는 함수로 만들고 그래서 로직을 실행 클래스에서 함수를 다 불러서 코딩하는 방법 여기 객체 제한 코딩이죠. 그래서 이거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가스 스테이트라는 함수에다가 담아놓고요. 이 가스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초 실행 클래스에서 만들어 봅시다. 얘가 트루면 가스가 있다는 얘기죠. is left gas라는 함수가 가스가 있으면 트루고 없으면 false니까요. 얘가 있다는 얘기는 true라는 얘기는 차 출발합니다를 출력하는 얘기죠. 출력해 볼게요. 차 출발합니다를 출력. 얘를 출력. 이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하고 밑에다가 요거를 포트라고 그랬죠. 파일 넣어놓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S가 마이너스로 점점 감소되게 하는 그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마지막 시점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중간 체크를 해서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에 이즈레프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함수는 요거죠. 이즈레프트가 S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얘가 수문제 아닌지 체크를 해서 뭐라고요? 있으면 가스를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력하고 없으면 출력하지 마세요. 요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예제를 쓰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 지역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요 함수는 항상 가스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라고 했죠.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만들 거예요. run이라는 함수와 is gas 요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로직은 요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 요 로직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카라는 데다가 함수를 만들어서 불러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객체 지역 코딩을 한다 치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어디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의 함수들을 적극적으로 불러서 코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방식이 객체 지역 코딩입니다. 아시죠?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죠. 객체 지역 코딩 어떻게 되는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요거는 이제 선임 개발자가 이렇게 이제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부임 개발자한테 여기 관련된 함수들을 좀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던진 거죠. 던지면 이제 요 함수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겠다. 요 함수들 더 이렇게 뜨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들 3개가 있죠. 그래서 잘 만들면 잘 출력되면서 화면에 잘 출력되면서 자동차가 잘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기름이 남아있으면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주입하세요. 이렇게 뜨는 함수들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러 가볼게요. 굵은 거 이즈랩 가스하고 런하고 두 개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차 쪽으로 갈게요. 이제 함수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굵은 거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is left gas 함수랑 첫 번째 얘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 만들어야 되나요? 굵은 거 run이라는 함수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개를 만들려고 이제 선임 개발자가 이제 업무를 요청하는 거죠. 어디로 짜놓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CL 클래스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짜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짜져 있고 거기 관련된 부분 요 함수 두 개를 만들려고 개발자한테 후임 개발자한테 던진 거죠. 이거 만드세요. 그러면 한번 하나 만들어 볼까요? is left guess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어떻게 만들면 되죠? 문제를 하나 드리면 만들어 보실래요? 직접. 네, 로직은 요런 로직입니다. is left guess라는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guess가 0이면 guess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false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만약에 guess가 아니면 guess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리턴 true가 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원형은 제가 만들어 드리죠. 불링으로 해야 되겠죠? true false니까 불링 하셔야 되고 is left yes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리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true 아니면 false 되겠죠.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세요. 그렇다면 작성해 보시고 문제를 보고 작성해 보시고 이거 포도 문제 같죠? 포도 팩트 이런 문제 같죠? 그래서 객체 지향 코딩은 이렇게 함수 안에다가 포도 문제를 하나씩 넣어놓고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한다. 여기 객체 지향 코딩. 이 문제를 보고 이 안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포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곱 문제. 일본 문제 다 하신 분은 이번 문제도 풀으시고 런을 이제 만드시는데 런도 문제를 드리죠.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형태를 만들어 놓을게요. 런은 이제 리턴 값이 없고요. 보이드도 무한루프로 돌고 있습니다. 무한루프로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고 이 안에다가 뭐를 하냐면 여기 속건물을 택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무한루프 안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속건물을 체크하는데 속건물 체크를 해서 S가 0보다 크면 달립니다. 하고 S 잔량 해서 S 표시 5면 5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S를 마이너스 이렇게 1 감소를 시키는 거죠. 감소시키고. 그리고 조건을 계속 체크해야 이 조건. 위에 조건을 체크하죠. 체크하고 S가 0이면 0보다 크면 달립니다라고 출력하고 S 잔량을 출력해주고요. 마이너스 1 감소시킵니다. 또 반복은 늘죠. 계속 반복은 늘죠. 아니면 그냥 되죠. 멈춥니다. 가스 없으니까요. 기름 없으니까 멈춥니다. 가스에 잔량 그래서 0이겠죠. 멈추면 0이겠죠. 이렇게 출력하고요. 출력하고 중단, 반복문 중단 이렇게 코딩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한루프로 되어 있죠. 반복문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이게 2번 문제. 그래서 이거를 함수 두 개를 완성해 보시면 함수 두 개 완성하는
완성하면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하시면 여기 와서 잘 완성하시면 실행하시면 출력이 제대로 될 겁니다. 차가 잘 달리겠죠.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형태가 객체지향적인 코딩이죠. 함수에다가 로직을 다 만들어 놓고 불러줬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도 백제가 보는데죠. 네, S 방향이면 S 같습니다. S 그다음에 리턴 포스. 밑에가는 반복으로 무한 반복으로 해서 조금 습해서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감소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정확하게. 네, 50분의 1번 문제 드릴게요. S가 0이면 S 없습니다. 리턴 포스 0이면 S 리턴 트 반복로는 보고는 좀, 잘하시는데? 객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딩 테스트 문제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식으로 코딩해서 결과를 평가하는 게 이게 실무에서 쓰는 코딩인데, 이런 형태가. 근데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 넣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쁜 코딩 습관이 있을까봐 실무에서 안 쓰는 코딩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함수로 밀어넣고 사용하시고 네, 그래서 한번 위에 거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이거 맞춰서 사실 가스가 0이면 조금 문제잖아요. 이프 조금 무슨 얘기죠? 가스는 뭐죠? 위에 가스는 속성이거든요. 가스
요 개수의 값이 어느 순서한테 0이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0이 되면 뭐 하라고 했죠? 가스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라고 했죠. 출력하는 함수는 이거죠.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return false 라고 했죠. 있죠? 그 다음에 else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else 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하라고요? return true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s가 있습니다.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출력해도 되는데 이런 코딩 또 훌륭한 코딩이긴 한데요. 요 s를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쓰셔도 의미상 이렇게 하셔도 의미상 똑같습니다. 왜냐? s를 빼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의미상 똑같습니다. 왜냐? 이게 함수는 리턴을 만나면 이게 리턴 내보내기죠. 만나면 함수를 중단. 아시겠죠? 밑에 라인이 실행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또 리턴이라는 결과 내보내기라는 예약어를 만나면 함수를 중단하고 빠져나와버립니다. 중단하고 빠져나옴. 그래서 요 밑에 라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f 문이 맞으면 리턴하고 그냥 빠져나오고요. if 문이 틀리면 요 밑에 라인이 실행이 되겠죠. 요 얘기가 뭐냐면 if else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딩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함수에서는 리턴이라는 순간을 딱 만나자마자 밑에 라인이 실행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죠? 중단되어 빠집니다. 여기 무슨 효과죠? 이게 브레이크와 똑같은 효과죠? 이건 함수에서만 쓸 수 있죠. 함수에서만 리턴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와 똑같습니다. 반복문의 브레이크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반복문에서 강제 빠져나오기랑 비슷한 효과입니다. 리턴이라는 것을 중간에 만나면 바로 밑에 라인이 실행 안 되고요. 바로 중단하고 나와버립니다. 함수를 중단하고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코딩도 가능하다. 이제 if else를 잘 아시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f else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렇게도 가능하다. 함수에서만 가능하니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거 반복문 이게 되어있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요것도 if문 써야 되겠네요.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조금 s가 0보다 크면 달립니다라고 출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달립니다. 출력하는데 잔량이 처음에는 5였죠. 근데 일씩 계속 줄어들어야 되니까 밑에는 이제 똑같이 요거 눌러주고요. 그럼 이게 속성어의 값이 1씩 감소되죠? 속성의 값이 1씩 감소되죠? 감소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짧게 쓰시려고 하고 어떻게 하시죠? 축약식 쓰셔도 되죠. 축약식 됩니다. 그렇죠? 1씩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감소하는 값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감소하는 값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치우고 여기서 딱 다운해서 더하기 하시고 가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면 찍을 수가 있겠죠. 소의 값은 그냥 함수 내에서 객체 정의하는 함수 내에서 자유자재로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객체 속성 있죠? 객체 속성 이거를 함수 안에서 자유자재로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this 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this를 생략해도 됩니다. this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미인데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this를 썼던 이유는 매기 변수 이름과
속성명이 똑같아서 구별이 안 나니까 좀 써준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은 뭐 이게 하나씩 속성이니까 그냥 디스 빼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이죠. 아니면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else고요. 하고 else 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멈춥니다를 출력하면 되죠. 멈춥니다를 출력하면 되죠. 출력은 s out으로 출력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를 넣어주시면 되죠. 예, 중간에 s를 넣어주시면 중간에 s를 넣어주시면 s의 상태가 나올 거고요. 나오고 중단을 해보죠. 중단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지금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브레이크가 안 쓰셔도 됩니다. 브레이크 안 쓰셔도 되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리턴을 쓰시면 더 좋겠네요. 브레이크 대신 리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하시면 리턴할 때 여기에 항상 변수 해가지고 값을 밖으로 내보내기 있잖아요. 내보내기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밖으로 안 내보내고 그냥 리턴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브레이크의 의미, 브레이크의 의미 효과, 중단, 강제 중단입니다. 그거는 함수에서 강제 중단이 됩니다. 리턴만 쓰시면.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쓰셔도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에서만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리턴만 쓰시면 함수 안에서 리턴이라는 예약어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수를 강제 중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밖으로 내보내기를 한다. 근데 결과 밖으로 내보내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강제 중단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브레이크의 효과가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내드리고요. 문제는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객체 지향 사용법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에다가 다 로직을 만들어 놓고 실행 클래스에서 함수들을 불러다 쓰는 법이에요.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함수들을 불러다가 실행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S가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달립니다. 5, 4, 3, 2 하다가 0이 딱 되는 순간 멈춥니다. S가 없습니다. S를 주입하세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넣고요. 질문 주시면 객체 시험 소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아시죠?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뭐 로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다가 객체의 함수를 안에다가 이런 업무 로직을 넣어놓고 여기서 실행 클래스에서 불러다 쓴다. 여기 이제 객체의 함수이죠. 이걸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예제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요. 객체 지향 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맛보기로 해봤고,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 example 04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04
영상까지 했죠? 이제 영사도 만들어 보도록. 네, 그래서 영사를 한번 해보죠. 여기도 아까 만들었던, 아까 연습했던 계산기 있죠? 칼큘레이터를 네, 계산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편, 칼큘레이터.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를 실행하는 칼큘레이터 애플리케이션 또 하나 만들고요. 칼큘레이터 애플리케이션 실행 클래스죠. 이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도록. 실행 클래스에는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메인 함수 준비해놓고 메인을 넣으면 실행 버튼이 생기죠. 이런 것들 메인이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앞에 설정 감축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네, 함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실행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실행 클래스는 별거 없고요. 네, 여기서 미리 한번 객체를 만들어서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칼큘레이터 하고 객체 생성은 이렇게 되죠? 계속 반복이죠? 유의 연산자를 위해서 생성자 함수 칼큘레이터 이렇게 하면 여기 객체 생성입니다. 계산기 객체 생성 유의 연산자를 위해서 하고요. 그 계산기에는 아직 정의를 안 해놨는데 뭐가 있냐면 성질을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execute라는 이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아직 안 만들었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를 실행하면 이제 평균이 딱 구해져서 화면에 딱 출력이 되는 거죠. 그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요거는 리턴 값이 없지요? 리턴 값이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하자마자 성별을 구하는 함수이자 플러스 하면 출력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리턴 값이 없는 함수들은 이게 보통은 그냥 함수만 호출하고 끝나고요. 리턴 값이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떻게 만들었죠? 그 결과 값을 리절트 이런 변수에다가 담아놓고 사용했죠. 형태가 약간 틀리죠. 그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함수만 호출하면 이거 리턴이라는 결과 내보내기 함수가 결과 내보내기 예하고가 없구나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큘레이터로 가겠습니다. 칼큘레이터에 가서 이거 뭐를 할 거냐면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 구하는 로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균 구하는 함수 만들기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익스큐트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이제 결과가 실행입니다. 결과 실행이 됩니다. 요거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요거만 실행하면 결과가 출력되게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코딩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평균을 요 함수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로직 다 짜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 약간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짜집기해서 만드는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짜집기해서 만드는 형태를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의 값을 정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매개 변수 뭐 xy가 있었다. 그리고 결과는 정수로 리턴이 되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매기 변수의 값을 더하는 함수를 왜 만드느냐? 평균을 구하려면 합산하고 개수로 나눠야지 평균이잖아요. 그죠? 합산하고 개수로 나눠야 평균입니다. 그래서 얘 함수의 결과를 나누게 하고 2로 하면 얘가 뭐죠? 평균입니다. 평균. 그죠? 매기 변수 2개짜리니까 매기 변수 2개짜리 인트 인트 y라 하면 매기가 두 개니까 두 개로 나누면 평균이죠. 평균 함수. 그래서 평균 함수도 만들려고 그래요. 평균 함수는 이름이 뭐냐면 요율. 보통은 이제 실수로 나오니까요. 인트 x, 인트 y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요 로직에 있는 평균 함수를 만들려고 할게요. 요거를 바로 로직을 짜는 게 아니라 함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얘의 결과를 요 안에다가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가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최종적으로 세 번째 execute 함수는 execute 함수는 안에 얘를 붙이라고요. 에브리지 함수를 그래서 리절트라는 결과에다가 담고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결과에 담고 얘를 이제 프린트로 해서 프린트로 리절트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요 로직을 디스크트 안에다가 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왜 이렇게 써있냐면 향후에 또 리스트 2나 리스트 3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함수가 계속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함수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execute 1이지만 execute 2, execute 3을 계속 다른 함수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생기면 그때 이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또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 재사용. 그걸 위해서 이 안에다가 다 짜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내서 짜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향후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짜보실 분들은 한번 짜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코드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보내드릴게요. 자주 쓰는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리액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쓰는 것들은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불러서 쓰면 재활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똑같은 의미예요. 함수들도 자주 쓰는 것들은 덧셈이나 평균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내서 함수로 만들어 놓고 재활용하는 거죠. 다른 데서 향후에 이제 코딩이라는 건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기능 추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최초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것들은 함수로 만들어 놓고 재사용을 하십니다. 코드 재사용. 그게 이제 야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질문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코드 재사용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